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영혼의 반쪽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공주님을 키우고 있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5년차가 되었고요. 딸아이는 얼마 전 돌을 막 지났어요. 여기서 잠깐 저희 딸 자랑을 좀 하자면 생긴 건 아빠를 빼다 박았는데 성격은 절 많이 닮아 매일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 뭐하지만 남편보다 제가 성격면에서는 좀 낫거든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호불호 없이 늘 착해 빠진 사람이었는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었는데 그런 제가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면 맨날 며칠 피해 복수의 시간이 이어져 어른들도 제 성격에 혀를 내둘렀어요. 그렇다고 제가 못돼 처먹어서 남한테 해코지를 한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저 참고 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하도 딸이라고 또 여자라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조심해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첫 딸인 저를 낳았을 때 어디 한번 너도 사내놈들처럼 막 살아보라고 사내처럼 키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싸움질을 하고 와도 네가 그럴만 하니까 그렇겠지 하며 괜찮다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 대신 절대 약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가정교육을 하셨는데요. 정작 제 밑에 남동생은 사내놈이라고 까불면 한 방에 가는 거라고 조신하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라고 신사적으로 키우려 노력하셨는데 이건 비하인드지만 저희 아빠가 전혀 신랑은 정반대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가 똥을 밟긴 했어도 새끼는 그렇게 안 키운다며 뭐든 아빠와 반대로 키우셨는데 그 덕에 남동생은 술 좋아하는 그 집안 핏줄과 어울리지 않게 술도 못하고 조용조용한 성격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선비 같은 스타일로 자랐어요. 그에 반면 저는 아빠의 전통성을 이어받아 술도 엄청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딱히 무서운 게 없고 거침이 없었는데 나이 상관없이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어른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아이였어요. 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어른에게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떡잎부터 남다른 애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죠. 그리고 저희 고모랑 저랑 비슷한 스타일로 한 번은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강요하는 할머니에게 무슨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인 줄 아나.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어른이지. 할머니, 술 안 피우시는 거 보니 정정하신 것 같은데 운동 삼아 서서 가세요. 어른이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 고모의 말이 100% 아니 200%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나는 진짜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우리 딸이 참지 않고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소심한 성격은 아니군. 역시 아빠보다는 엄마를 닮은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옆에서 남편도 자기보다는 저를 닮은 게 세상 살기는 편할 거라고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저희 남편은 참 오랜 시간 착해 빠져서 답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저와 남편은 어릴 때 한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던 친구 사이인데요. 남편이 어릴 때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고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가 그 동네를 이사가게 되면서 헤어졌다가 10년 만에 재회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일단 외모도 많이 달라졌고 저보다 작았던 키는 저보다 20cm는 컸는지 놀라웠는데 그 모습이 조금은 낯설고 나중엔 신선하더라고요. 분명 아는 놈인데 다른 놈인 것 같으니 그게 꽤나 흥미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색함도 잠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니 저절로 어릴 때로 돌아가는 듯 편하고 재밌었어요. 아, 이래서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더랬는데 그래서 1년 정도는 편한 친구 사이로 잘 만났던 저희 둘이었어요. 그런데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은 알고 보니 우정이 아니었고 우리 서로 본 마음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에는 딱히 그런 면을 보여준 적이 없던 남편이 그날은 뭘 잘못 먹고 왔나?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사귀자고 대뜸 고백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의외라서 깜짝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고백을 해도 평상시 남편 성격상 제가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을 깨고 남편이 먼저 선수를 치다니 그 점이 놀라웠는데 저는 괜히 말 한번 잘못했다가 친구 사이도 하지 못할까 정작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먼저 용기를 내어 다가왔으니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냉큼 그러자고 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아까의 그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정말? 그럼 우리 진짜 사귀는 거야? 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제 눈에도 콩깍지라는 게 씌이긴 했는지 그날 남편의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여느 연인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었다면 남편은 늘 저에게 맞추는 사람이었다는 거였어요. 먹는 것도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심지어 기념일에 하고 싶은 것도 남편은 마치 자기 의견은 없는 사람처럼 저에게만 맞추려 했는데 다른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취향도 없고 의견도 없어?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나더러 알아서 하라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낸 적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꽤나 당황하며 나는 그냥 네가 좋으면 다 좋으니까 그랬지. 근데 그런 것도 내가 잘못한 거야? 하긴 나는 취향도 의견도 없긴 해. 평생 가져본 적이 없거든. 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말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사람인데 좋고 싫은 게 당연히 있지 없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왜 이상하냐는 듯 전혀 이해를 못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평생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편하지 않으려 했지만 꽤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기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새어머니 밑에 오랜 시간 자랐기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새어머니는 이미 시집 오기 전부터 뱃속에 신우를 임신 중이라고 했는데 시집을 왔을 때는 변변한 식도 올리지 않고 만삭이 몸으로 그냥 몸만 집에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 뱃속의 아이는 시아버지 아이가 맞았는데 뭐 말씀으로는 돌아가신 남편의 친어머니보다 자기가 먼저 시아버님과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중매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 거고 지병으로 먼저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남겨진 아들을 키우겠다는 명목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새어머니가 남편을 전처의 자식이라고 아주 홀대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진짜 엄마로서 남편을 품어준 적이 없다는 거였는데 그 말을 듣던 날 저는 우라가 치밀어 그 화를 삭히느라 술이 전부 깨버릴 지경이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술에 왕창 취해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자기 얘기를 전부 털어놓았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며 아이처럼 서럽게 울더라고요. 하필 그날이 저희 집에 인사를 가서 저희 가족이 모두 있는 자리였는데 저도 남편의 행동에 당황하고 저희 가족도 많이 놀랐어요. 우선 그런 숨겨진 비밀을 알기 전엔 이거 왜 이래? 하며 제가 정색하기도 했는데 이미 술에 취해 자기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고 저와 저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듣게 된 남편의 새어머니 이야기는 어디 TV에나 나올 법한 막장 중의 막장이었는데요. 그 새어머니라는 여자는 내외적인 얼굴과 안에서의 얼굴이 180도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새어머니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뭐 먹고 싶냐, 뭐 하고 싶냐 그런 걸 물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 평생 자기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고 살았겠죠. 그리고 남편 밑으로 3살 아래 신우는 뭐가 그렇게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은지 종일지 욕심만 부렸고 그럼 새어머니는 자기 핏줄은 또 끔찍해서 그걸 전부 들어주느라 하루가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는 아들보다는 딸이 애교도 있고 좋다며 그 시절에 딸바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정작 꽂아넣은 보리짝 신세가 되고 있는 아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새어머니는 더욱 남편을 홀대했고 그저 자기 딸 챙기는 보모 취급을 했다는데요.
제가 그 동네를 이사가고 1년 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남편은 버려지는 게 무서워 숨죽이고 새어머니 눈치를 보고 살았다고 했어요. 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왕왕 눈물이 쏟아져 이 불쌍한 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와락 눈물도 나왔는데 저는 남편한테 그런 상처가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같이 놀 때도 집에 가면 그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 줄 몰랐는데 연인 사이가 되고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된 남편은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 엄마가 저와 제 동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부러운 마음도 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도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평소와 달리 그날은 술도 꽤 많이 마셔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저랑도 종종 술을 마시며 데이트하는 날이 있어도 한 잔 이상 마시는 법이 없었는데 그날은 술 좋아하는 저희 아빠 때문인지 무리를 하는 것 같아 걱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만취한 남편이 꼬부라진 혓바닥을 하고서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애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 모두가 남편의 행동에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남편의 사연을 듣고 그제야 납득이 되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 가족 앞이라 민망해져서 남편에게 버럭 엄마가 보고 싶으면 네 집에 가서 실컷 보면 될 일이지 왜 여기서 그래? 지금 술 취했다고 주정 부리냐? 라고 화를 냈었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엄마의 매서운 손바닥이 제 등짝에 퍽 하고 꽂혔어요. 그땐 얼마나 아프던지 아이씨 아파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저희 엄마는 방울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아무 사연도 모른 채 말없이 남편을 안아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 품이 좋았는지 자기 얘기를 술술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듣게 된 사연에 저희 엄마는 행주인 줄도 모르고 눈물을 훔치셨죠. 그러면서 저희 어릴 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엄마는 어렴풋이 남편의 엄마를 보고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엄마면 아무리 무심해도 자기 자식에게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남편의 엄마는 학교에도 잘 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늦은 시간에 남편이 혼자 놀이터에 있던 모습도 본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의 엄마를 보며 저 여자는 애보다 남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지난 기억을 되짚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돌아가고 저희 엄마는 혼자 깡소주를 들이키며 그때는 설마 했지. 엄마도 어렸고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엄마도 있구나. 아들이라 독립적으로 키우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 친모가 아니어서 그런 거였구나. 어린 게 얼마나 서럽고 슬펐을까 라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엄마가 사이를 엄청 잘 챙겨주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꼭 그런 집구석에 시집을 가야겠냐고 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도 잠시 결혼을 허락하셨죠. 니들이 내가 말린다고 헤어질 것도 아니잖아. 내가 사연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나도 사람인데 내 새끼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기 싫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어쩌겠어. 니 둘이 좋아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힘 뺄 것 없이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놈의 기집애 성주한테 잘해. 말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 내가 뭘, 나 안 그러거든. 그리고 내가 할 때는 다 할만해서 그러는 거지. 엄마는 나 어릴 때 너는 다 그럴만 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너무 너를 믿고 키웠지. 성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할 날이 오는구나. 아니에요.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은혜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한걸요. 그리고 전에 결혼 반대하셨던 것도 다 이해합니다. 저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금방 허락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감사해요. 아유, 우리 사이는 말도 예쁘게 하네. 그래서 상견례 날은 잡은 거야? 네, 저희 어머니가 할 거면 빨리 하자고 하셔서 다음 주 토요일 점심으로 잡을까 해요. 그래, 장소 정해지면 알려줘. 그나저나 어머니는 요즘 어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지? 그러니까 여태 부모 자식 연 맺고 사는 거잖아. 아, 네. 지금은 아들이라고 잘해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다행이다. 그럼 우리 그때 정식으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저희는 양가 허락을 받고 상견례 날을 잡아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하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대뜸 자기 딸이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큰돈을 쓸 수 없다고, 결혼 준비는 알아서 하라고 발을 빼는 듯한 말을 했는데, 사실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아 별로 놀라지 않은 반면 저희 가족은 많이 놀랐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저희 부모님은 내심 표정 관리를 하며 그 상황을 넘겼는데, 저희 부모님은 집에 돌아가는 내내 사돈의 태도에 많이 언짢아하셨어요. 아무리 친자식 혼사가 아니라고 해도 저렇게 무신경하게 나올 수 있냐며, 그럴 거면 상견례도 생략하지 뭐하러 애들 돈 쓰게 상견례를 하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그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네가 그 어릴 때 은혜니? 진짜 못 알아보게 컸구나. 너 용됐다? 라며 시큰둥하게 말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자기가 뭘 갖다 붙일 말을 하겠냐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자기는 관심이 없다는 소린 줄은 상견례 날이 되어 알았는데, 나중에 남편이 괜히 저희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며 사실은 자기도 민망했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연신 꼴에 자기 가족이라고 감싸기 바빴는데요. 그런데 있잖아, 오해는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수연이가 아직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진로 고민을 하고 있어. 대학을 갈지 다른 걸 배울지 생각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쓰는 게 좀 조심스러우신가 봐. 라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답답했는데, 원래도 자기 집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냐고 괜찮다고 넘겼죠. 사실 저는 성격상 그럴 수도 없는 사람이긴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가뜩이나 이 눈치 저 눈치 보는데 남편이 무슨 말 하든 괜찮다고 하라고 시키셔서 애써 올라오는 짜증과 분노를 참았는데, 제 생각에는 결혼만 하면 그 집이랑은 연을 끊고 살면 된다고 며칠만 버티자고 참았던 거였어요. 하지만 착한 아들로 길들여진 남편은 결혼 후에도 자기 집이랑 연을 끊지 못했는데, 와, 진짜 그때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후회도 했었죠. 남편은 몰랐는데 결혼 전부터 같이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집에 생활비로 150만 원을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해주는 대신 그 생활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새어머니한테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결혼 전부터 하던 거니까 괜찮겠지 했답니다. 그러니 제 생각과 다르게 그 인간들이랑 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일이었는데요. 막말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도 안 지키면 그만이죠. 그런데 남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새 어머니인 주제에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공과금이 부족하다,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말로 돈을 계속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남편은 그걸 제가 또 알까봐 멍청이처럼 그 돈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 착한 것도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지금 생각해도 남편 등짝을 후려치워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세상에 이런 등신이 어딨냐고 심한 말도 했었는데 남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또 남편대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요. 자기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아마 내가 돈 안 주면 쫓아와서 행포 부릴걸? 어찌됐든 당신이 아빠도 없이 나 키운 게 맞고 나는 덕분에 고아 신세 되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보답 차원에서 할 수 있지. 나는 진짜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주던 대로 돈을 드리자고 했어요. 참고로 남편의 월 수입은 당시 세금 떼고 3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절반을 떼주고 또 저한테 생활비라고 100만 원을 주고 자기는 50만 원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맞벌이라 서로 100만 원씩 생활비 내놓고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주더라도 내가 주겠다 하며 남편의 통장 관리도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갈등이 빚어졌어요. 뭐 예상한 일이었죠. 그러려고 일부러 남편에게 통장을 안 가져온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우도 성인인데 왜 일방적으로 남편만 생활비를 드리냐. 앞으로는 100만 원만 보내겠다고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신우한테 받으시라 했는데 시어머니는 펄쩍 뛰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50만 원, 아니 5만 원도 주고 싶지 않은데 중간에서 남편만 또 쥐잡듯 잡을까 양보해서 100만 원에 그쳤더니 네가 뭔데 자기 아들 돈을 쥐고 흔드냐고 개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했어요. 싫으면 말라고 강하게 나갔죠. 그러자 예상대로 남편만 잡아대는데 저는 남편에게 그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저는 강하게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그 전화 받고 바보처럼 또 돈이나 뜯겨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저랑은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제 말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단판을 짓자고 하셨는데 저는 원하는 바여서 알겠다고 하고 시댁을 찾았어요. 사실 시댁에 갈 때도 부하가 치밀었는데 남편은 회사랑 멀다는 이유로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는 방도 3개나 있고 평수도 있어서 남편도 같이 지내기엔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였고 거리 때문이라고 하기엔 환승 한 번만 하면 회사까지 30분이면 가는 거리라 남편의 말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후 지켜보니 시어머니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그 집을 지 집처럼 드나드는 것 같았는데 저랑 남편을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꼴의 신우는 그래도 시어머니 친딸이라고 챙기는 것 같았는데 하여간 재수없는 것들은 꼭 끼리끼리 놀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은 지발로 나온 거라곤 하지만 제가 볼 땐 그 눈치에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것 같았고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시댁 아파트만 가면 부하가 치밀었는데 제 혼자 생각으로는 그 집도 어째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남겨진 재산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남편은 시아버니 남긴 유산이며 보험금은 구경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뭐 뻔하죠.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홀라당 다 해먹었을 게 분명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5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딱히 하는 일도 없이 가끔 무슨 아는 언니네 가게 일 봐주는 정도만 경제활동을 하셨는데 나중엔 돈 버는 아들이 있으니 자기가 왜 일을 하냐고 등에 빨대를 꽂고 키워준값 운운하면서 생활비를 삥 뜯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그때까지 남아있을 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도 괜히 그 집에 가니까 화딱지가 나던 저였어요. 그리고 저 못지않게 몹시 성인한 얼굴의 시어머니는 저더러 앉으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다다다다 하며 날선 목소리로 저를 쪼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남편의 통장은 제 손에 있으니 저는 여유만만했어요. 그 뒤 시어머니는 본격적인 용건을 늘어놓았는데 그 용건은 뭐 들어보나 마나한 소리였어요. 그건 바로 150만 원 받는 것도 사실은 부족한데 여기서 줄이면 자기들은 굶어 죽어야 한다고 100만 원 말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 줄이고 50만 원 드리고 싶은데 참는 거라고. 저희도 돈 모아서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바로 응수해버렸는데 시어머니는 저더러 굴러온 돌 어쩌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아는 건지 아주 쩌렁쩌렁하게 힘껏 소리를 잘도 지르셨는데 그것만 봐도 밖에 나가서 거뜬하게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속이고 나발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저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시어머니가 펄쩍 뛰시며 저희 남편을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따지셨어요. 약속이고 나발이라니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해도 150만 원씩 준다고 했다니까. 나는 그거 믿고 니네 결혼 허락했어. 근데 이렇게 말을 바꾸면 곤란하지? 막말로 내가 네 돈 달라고 했니? 우리 아들 돈인데 네가 왜 나서서 그래? 어머니, 부부가 네 돈 내 돈이 어딨어요.
내 돈이든 그이 돈이든 전부 우리 돈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아들 등골 빼드시면서 어머니는 정작 그이 생일상 한번 차려주신 적 있으세요? 방금처럼 우리 아들 하고 따뜻하게 불러다 밥이라도 해주신 적 있냐고요. 왜 저희 남편은 일방적으로 친엄마도 아닌데 어머니한테 충성해야 해요? 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걔 어릴 때 누가 키웠어? 막말로 걔 아빠 죽었을 때 나도 걔 고아원에 버리면 그만이었다? 근데 아니었잖아. 내가 키웠다고? 아니죠. 아버님 앞으로 나온 보험금, 아버님이 남긴 재산, 그런 거 챙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던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이가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그 돈 들였으면 키워준 값? 그거 이자 쳐서 갚고도 남았죠.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쳐놀고 있는 신우도 있는데 왜 그이한테만 그러시냐고요, 사람스럽게. 뭐? 쳐놀아? 너 지금 내 딸한테 하는 소리니? 우리 딸은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해. 못하긴요. 소도 때려잡게 생겼던데. 그래놓고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보조제나 사 먹죠. 좀 전에도 택배 왔던데. 그건 무슨 돈으로 사 먹어요? 밖에서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돈도 벌고 살도 빠지지. 너 정말 왜 이러니? 너 내 딸한테 악감정 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 딸이랑 네 남편은 같은 핏줄이야. 이복 동생. 오빠가 동생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네, 그렇죠. 그래서 망할 제 남편이 완전히 남이라고 버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해주기라도 하셔야죠. 어쩜 돈 타락만 하고 사람이 그래요? 저는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에 따박따박 대들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받는 게 싫으시면 아예 한 푼도 안 드리겠다고 못을 치고 저는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어리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계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할 말 다 하고 그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속이 뻥하고 뚫리는 것 같았는지. 남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정말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틀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물론 좋은 소리는 절대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남편 돈으로 유세 떨어 좋겠다는 등 막말만 쏟아내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돈 필요 없다는 소린 줄 알고 네 하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100만 원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달라고 했고 저는 진짜 주기 싫었지만 남편에게 아들 대접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달부터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댁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먹기 싫었지만 새엄마도 엄마라고 남편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가는 며느리가 되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 덕에 엄마 밥도 먹어본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는데 왜 그렇게 그것도 속이 상하는지 저는 그저 돈을 떠나서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게 설령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저 아줌마라도 남편이 좋아하면 내가 한번 참아보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돈 끊길까봐 최소한의 노력으로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때마다 신우도 똥 씹은 얼굴을 하고는 나와서 밥을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당하고 난 뒤로는 꼭 신우를 옆에 두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난번처럼 제가 바른말 공격을 하면 옆에서 도와달라고 말을 맞춘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신우는 연신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감시하듯 저를 봤어요. 하지만 별로 크지도 않은 눈이라 전혀 위협은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우랑 붙어도 저는 이길 자신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불편한 한 달에 한 번의 이벤트를 반복하며 지냈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물가도 있는데 100만 원으로는 턱도 없다며 또다시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돈이 급해서 생활비 대출받은 것도 있다며 진짜 이번 달부터는 150만 원, 아니 200은 줘야 한다고 우겼는데 누가 대출을 받으라고 했냐고. 100만 원 드렸으면 그 안에서 사시던지 부족하면 일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또다시 바른말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 딸 생일이 다음 달에 있는데
유명 D 브랜드의 화장품 좀 사오라고 하시는데 그걸 보니 시어머니는 그냥 맥락도 없이 돈 아니면 선물 이렇게 주구장창 당신이 받고 싶은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기도 차지 않았죠.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보는 눈만 높은 걸까요? 그래서 신혼 수준이면 로드샵 저렴히 사서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D브랜드 화장품 돈 버는 저도 비싸서 못 쓴다고 철벽을 쳤는데요. 그 후로 보름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급성 맹장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맹장이 뭐 죽는 병도 아닌데 뭐 나까지 오라고 해. 나 병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괜히 이상한 병균에 내 몸만 아프지. 유난 떨지 말고 네가 와이프니까 알아서 간호잘해. 이런 소리나 하시니 진짜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건가 싶었는데 이것 말고도 크고 작은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여기에 다 적으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 하나만 해보자면 시어머니가 만나는 사람이랑 재혼을 하고 싶다며 저희 부부를 호출하신 거였죠. 자기가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지랑 결혼할 때 제대로 된 결혼식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살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천추의 한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도 제대로 면사포 좀 써봐야겠다고 결혼식 준비 비용이나 그 밖에 모든 결혼 자금을 저희들아 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쓸 거라며 신우를 독립시킬 수 있도록 집도 하나 얻어달라고 했는데요.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 소리에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나 어리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빌어먹을 그 레파토리를 또 꺼내며 제 5장 6부를 긁기 시작했는데 그 망할 레파토리는 이거였어요. 내가 네 남편 키우느라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무슨 낙이 있었겠니? 가뜩이나 지들 결혼했다고 생활비도 줄이는데 나도 서러워서 남편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엄마 시집좀 가게 네 엄마 인생 보상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성의를 보여.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부모가 자식 키워줬다고 보상 타령을 하는 건지 그것만 봐도 시어머니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결혼하는 남자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인 건지 신혼여행도 저희더러 보내달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발리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발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은 양반이 가긴 어딜 가겠어요. 저는 발끈해서 그런데 쓸 돈 없다고 바로 거절했어요. 이건 고민하고 말 것도 없는 일이라 바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남편도 저희 빠른 거절에 놀랐는지 저를 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살짝 윙크를 해보였는데 남편은 그 상황에 윙크라니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었고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얼굴로 저에게 왜 안 되냐고 울 것 같은 얼굴로 따지셨어요. 심지어 네가 뭔데 나서서 지랄이냐고 저한테 물을 쏟기도 했는데 속으로 아싸 하고 쾌재를 불렀어요. 사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 속을 긁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물벼락을 맞자 남편이 발끈했는데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너도 지금 봤잖아. 얘가 아주 나를 거지 발사기로 한다니까. 네가 얘랑 결혼한 이후부터 내 인생이 꼬였어. 너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너 아무한테도 장가 안 보냈다. 그러셨겠죠. 장가 안 보내고. 맞아요. 제 돈 갖다 편하게 쓰시려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셨겠죠. 뭐라고? 맞잖아요. 제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저한테는 어머니 말고는 다른 부모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도 참고 할 도리를 다한 건데. 내 말이 너는 나한테 할 도리가 있어. 싫든 좋든 내가 너 학교 보내고 군대 보내고 키웠잖아. 나도 내 할 도리 다 했다. 근데 얘가 지금 나서서 분탕질 하는 거라고. 얘가 뭔데 중간에서 된다 안 된다 생활비를 준다 안 준다 간섭을 하니? 뭐긴요. 제 안사람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유일한 제 가족이에요. 어머니야말로 뭔데 제 아내한테 함부로 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같은 소리 하네.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너 보는 내내 징그러워 죽는 줄 알았다. 네가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여자가 낳은 애잖아.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어쩜 너는 네 엄마를 빼다 박았니? 그래서 나는 네가 싫었어. 그 여자 닮은 네가 어디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그걸 꾹꾹 참고 사람 구실하게 키워줬다니. 뭐? 사과를 해? 돌았니? 총 맞았어? 나는 너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 왜? 내가 법적으로 네 엄마니까. 너 여기에 할 말 있니? 법적으로 네 돈도 내 돈이라는 뜻이야. 무슨 그런 개떡 같은 법이 있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보통은 부모 돈이 자식 돈인데 거꾸로는 생각 안 해봤나 봐요. 물론 그러시겠죠. 가진 돈이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제가 내놓을 거거든요. 이 아파트 전세 제가 제 명의로 계약한 거 잊지 않으셨죠?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아니요. 협박 아니고 통보요. 이제 법 운운하지 마세요. 저 충분히 소명할 자료 차고 넘치고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말고 제 아내만 챙기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어머니도 여기에 할 말 없으시죠? 그리고 저 이제 효도할 다른 부모님도 계세요. 어머니보다 훨씬 저를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진짜 가족처럼 품어주는 장인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필요 없어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 다 했어요. 이 집은 내일 바로 집주인한테 말할 거니까 시집을 가시던 길거리에 나왔던 알아서 하세요. 오빠, 그럼 나는 오빠 동생 맞잖아. 근데 나까지 버리는 거야? 너는 내 동생이 아니고 엄마 딸이지. 평생 내 동생으로 산 적 없잖아. 이제 와서 왜 이래? 남편은 마치 각성이라도 한 사람처럼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자기 할 말을 똑부러지게 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물벼락을 맞을 걸 그랬다고 아주 흐뭇해했는데 난데없이 신우가 자기 오빠 좀 말려보라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웃으며 말리긴 뭘 말리냐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고 너도 염치라는 것도 갖고 살라고 쏘아 붙여줬는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남편더러 이 집구석 빨리 나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내놓을 집, 이 사람들도 이사갈 준비 서둘러야 하지 않겠냐고 불난 집에 제대로 기름을 부어버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식탁을 밀어버리셨는데 굶어 죽진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옥 같았던 계모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다음날 최대한 빨리 전세를 빼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집주인은 안 그래도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야 하나 빼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다며 알겠다고 했는데 벌써 전세를 주면 들어오고 싶다는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모와 계모딸은 정말 시간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야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런 꼴까지 보여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대신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저에게만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그 약속을 평생 지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도 그 약속을 아주 잘 지키고 있어 이젠 제가 고마울 지경입니다. 마음이 편하니까 임신도 바로 되더라고요. 사실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는데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제 딴에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은 마치 엄마 해야 할 일 다 하고 오세요 라고 하듯 시댁 문제를 끝내자 짜잔 하며 엄마 아빠를 찾았는데 아주 그때부터 기특했어요. 그리고 이젠 돈줄도 없고 집도 잃은 시어머니는 남편은 무서운지 저한테 연락해서 어디 월세라도 가게 보증금 1,000만 원만 해달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번호를 차단한다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곧장 시어머니와 신우를 차단해버렸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혹시 모른다며 저희 부모님의 권유로 한동안은 멀쩡한 집 놔두고 친정살이를 좀 했는데
제가 임신을 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 좀 더 챙겨줘야 할 것 같다며 저희 엄마는 더욱 사위 사랑에 공을 들였는데 그 덕분에 저희 부모님의 친아들인 제 동생만 찬밥이 되었죠. 서러워서 자기도 장모님 찾아 장가갈 거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부디 하루빨리 다른 집에 장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 눈치 안 보고 더 사랑받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빼면서 갑자기 돈이 여유가 생긴 저희 부부는 아이도 태어나니 겸사겸사 친정 근처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이좋게 왔다 갔다 하며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아이 출산을 하면서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이 좀 키워놓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요. 사실 그 전에 하던 일은 돈 때문에 매여 있었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집에서 아이 보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저는 그 말이 참 설레었는데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더욱이 남편은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외벌이가 되는 건데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열의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갖자 더 열심히 해서 수당이란 수당은 다 끌어오더니 월 500을 벌어다 주었고 지금은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가지고 오는 진짜 훌륭한 가장입니다. 저는 남편의 몸이 축이 날까 늘 걱정하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매일 신난다고 했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데 이 일이 얼마나 고맙냐고 자기는 진짜 열심히 일해서 저희 딸에게 세상의 전부를 주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아, 아빠구나, 부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저희 아빠한테도 갖지 못했던 존경심이 생겼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희 남편 같은 남자가 없다며 늘 어디 가나 사위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남편도 서로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 딸이 컸을 때 엄마 아빠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직 1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갈 길이 머네요. 하지만 이왕 가기로 한 그 먼 길 남편과 손잡고 즐기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는 그 길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설마 그런 계모 있다고 하시면서 놀라셨나요? 사실 저는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의 미련한 착한 성품에도 혀를 내둘렀는데 지금부터는 때도 좀 묻히고 훈련도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모진 세상 처자식 잘 지키는 가장이 되지 않겠어요? 농담이고요. 싸움은 아무래도 제가 남편보다는 잘하는 것 같으니 남편은 지금처럼만 저희 모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요즘은 저희 부모님도 엄청 잘 챙겨서 저희 부모님이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좋아하시거든요. 저더러 2주째에 이런 복덩이 남편을 어떻게 얻냐고 남편한테 잘 하라고 하는데 가끔 보면 여기가 친정인지 시댁인지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남편의 빙구 같은 얼굴을 보면 또 내가 이 맛에 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럼 모두 화이팅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